안녕하세요. 부동산의 혁신 투자 부욕투 디잡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최근에 투자한 부동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실전 투자에 대한 내용인데요. 위치가 어디냐면 서울 마곡지구에 바로 붙어있는 방화 뉴타운인데, 이 방화 뉴타운 내에서도 신방화역 9호선과 초역세권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신방화역 민간 임대 아파트예요. 이 부동산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 영상 보시면 와, 이런 부동산도 있구나 하고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델하우스 가서 브리핑 듣고 바로 계약한 거 이렇게 인증합니다. 제 이름 여기 있죠. 59A 타입으로 했고 호수는 가렸는데 대략 한 5층 정도로 했습니다. 네, 저 이거 바로 안 팔 겁니다, 여러분. 네, 전세 주고, 전세 줄 수 있거든요. 전세 주고 아주 길게 끌고 갈 겁니다. 아, 괜찮을 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네, 제가 이거 가서 계약했을 당시만 해도 미분양 물건이 저층 위주로 꽤 남아 있었거든요. 뭐 지금은 모르겠는데 이게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이다 보니까 빨리 계약해야지 좋은 물건 잡을 수 있잖아요. 상담원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거 대박인데? 뭐 이런 느낌이 팍 온 겁니다. 신광교 제일풍경채 아시나요? 그것도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 그 신광교 제일풍경채랑 거의 비슷한 상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설명 듣자마자 바로 계약 가능한 물건 리스트 뽑아와! 이렇게 한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호수 뽑아서 바로 계약하고 계약금까지 쌌습니다. 예. 이 부동산이 왜 대박 냄새가 풍겼는지 몇 가지 정리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첫째, 민간 임대 아파트. 임대 아파트라서 일단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분양 전환 때까지 취득세 등기 비용 당연히 없고요. 재산세 등 보유세도 없습니다. 이 민간 임대 아파트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옛날 주공 임대 아파트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고 이 신방화역 힐스테이트가 10년 임대 아파트입니다. 10년 동안 세금 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둘째, 분양 전환 가격이 확정되어 있다. 예,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주변에 이런 민간 임대 아파트가 꽤 많이 있습니다. 이 민간 임대 아파트는 판교 신도시가 거의 시초라고 보시면 되는데, 판교 아파트로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들이 바로 이 임대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입니다. 예, 정말로요. 최근에는 위례 호반가드나의 임대 아파트가 있었고요. 하남 미사강변도시의 부영 임대 아파트도 조기에 분양이 확정되면서 수분양주들은 그냥 돈바석에 앉았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 분양이나 투자를 결정하실 때 핵심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분양 전환인데, 분양 전환을 못 해주겠다 뭐 이런 임대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 전환 가격도 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도 많이 있고요. 이게 법으로 딱히 뭐 정해진 게 없어요. 예, 사실 시행사 마음이거든요. 분양 전환 가격이 결정되어 있지 않으면 수분양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습니다. 임대 기간이 끝나고 주변 시세가 폭등하면 분양 전환 가격에 그대로 반영될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판교 공공임대, LH 공공임대 아파트가 이래서 문제가 컸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방화역 힐스테이트는 10년 후 분양 가격이 지금 딱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59제곱미터는 뭐 기준층 중심으로 한 10억 정도, 10억이 좀 안 되고요. 69제곱미터는 기준층 중심으로 11억이 약간 넘어가고, 10년 후에 주변 시세가 20억이 되든 30억이 되든 이 가격, 지금 정해진 이 가격으로 분양을 해준다는 겁니다. 뭐 그럼 간단하잖아요. 이 가격이 지금 주변 시세보다 싼 건지 아니면 비싼 건지 분석해보고 투자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셋째, 전세가 가능하다.
정확한 민법 용어로는 전세가 아니고 전대입니다. 임대 아파트이다 보니까 분양 전환 되기 전까지는 이 사업지 시행사가 임대인이 되는 거고요. 수분양자가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동의하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또 전세든 월세든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전대라고 하는데요. 이 신방화역 힐스테이트가 수분양자가 따로 전세를 줄 수 있게끔 시행사가 동의를 해준대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 실입지를 못하게 된다면 전세도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반 아파트와 똑같습니다.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넷째, 전매 그리고 매매가 자유롭다. 예, 전매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이것도 법에 따로 규정해 놓은 게 없어서 시행사가 그냥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이 신방화역 힐스테이트는 일단 분양권 상태에서 전매 1회는 허용해 주고요. 입주 후에는 내년 5월에 입주거든요. 입주 후에는 자유롭게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정리해 볼게요. 전세 가능하죠. 그리고 매매 가능하죠. 그런데 소유권은 나한테 당장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결국엔 재산권 행사가 꽤 자유롭다는 얘기입니다. 예, 세금을 안 내고, 네, 보유세도 안 내고, 얼마나 꿀입니까? 예, 이거 진짜 개꿀입니다. 마지막 5번째, 청약 통장이 필요 없다. 예,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지금 이 아파트가 미분양이 나서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데 지금 남아있는 물건이 뭐 몇 개 있는지를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런 좋은 대박 물건이 그런데 미분양이 났어요. 왜 미분양이 났을까요? 처음에 분양했을 때는 이런 조건이 아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분양 전환 가격도 정해지지도 않고 전매도 안 되고 전세도 안 되고, 예, 뭐 이렇게 하면 누가 분양받아요? 투자성이 없는데. 그냥 민간 임대 아파트 원칙대로 그렇게 초기에 분양을 했다가 잔뜩 미분양이 나니까 조건을 대폭 완화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저같이 돈 냄새 맡은 분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현재 많이 계약이 된 상태 같습니다. 민간 임대 아파트는 원래 청약 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예, 청약 통장을 이렇게 아끼고 일단 분양을 받을 수가 있고요. 분양 전환 때까지는 계속 무주택자로 신분이 유지되니까 다른 아파트에 또 청약을 계속 도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좋죠? 예, 저 정말 계약을 잘한 것 같습니다. 매우 뿌듯합니다. 자, 그럼 이 아파트 분양 전환 가격이 과연 적정한지를 분석해야겠죠. 그럼 투자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바로 서게 됩니다. 주변 시세를 분석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 전에 입지 공부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론으로 한번 찍어봤거든요. 위치가 바로 여기 보이시는 힐스테이트 바로 여기입니다. 신방화역이 바로 옆에 있죠. 이 정도면 초역세권이 아니고 그냥 그냥 역세권입니다. 예, 그냥 집 바로 아래에 지하철이 있다는 건데 그것도 9호선이에요. 예, 9호선 급행은 아닌 게 약간 아쉬울 뿐이고요. 남쪽으로 허름한 빌라들이 많이 보이죠. 지금 여기가 바로 방화 뉴타운입니다. 동네가 많이 낙후되어 있긴 한데 지금 정비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선두주라고 할 수 있는 방화 6구역은 얼마 전에 관리처분 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가 진행되었고요. 연내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 신청 후에 2022년도에 착공 및 분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현대고요. 방화 5구역은 얼마 전 거주자 실태 조사를 끝내고 지금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총회 개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화 뉴타운 착공이 들어가면 이 신방화역 힐스테이트 무조건 달나라 갑니다. 참고로 방화 뉴타운에 총 9개 구역이 있었는데 9구역인 긴등마을은 이미 사업이 끝나고 입주해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마곡 힐스테이트가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으로 마곡 엠벨리 5단지, 8단지, 6단지 그리고 강서구 대장아파트 엠벨리 7단지도 건너편에 있습니다. 신방화역 힐스테이트 도로 바로 건너편에 다 있습니다. 마곡지구에 입주 기업들이 엄청난 건 다들 아시지요? 국내 내노라는 기업들이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앞으로 입주할 예정입니다. LG, 롯데, 넥센 등등 이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알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학교,
뭐 대형마트, 병원 뭐 등등 주변의 생활 인프라는 아주 우세합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장하면서 서울 서쪽으로 여의도와 목동이 지금 시세가 뜨고 있잖아요. 그럼 이 마곡까지도 분명히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앞으로도 호재만 가득하지 리스크는 절대 없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품이 쫙 빠지지 않는 이상에는요. 예. 그럼 이제는 주변 시세를 보면서 이게 분양 가격이 적정한지를 한번 따져 보시자고요. 마곡 엠벨리 신축 단지 중에서 25평이 많이 없어요. 거의 다 30평대 이상인데 마곡 힐스테이트에는 25평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와 비교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마곡 힐스테이트가 2017년 8월에 입주를 했고요. 세대수는 603세대입니다. 힐스테이트 신방화역은 2022년 5월 내년 5월에 입주할 예정이고 세대수에서 큰 차이가 있죠. 한 개도밖에 없고 96세대밖에 없습니다. 세대수는 좀 아쉬운데 위치, 지하철 접근성은 훨씬 더 좋습니다. 이 힐스테이트 신방화역이 9호선 신방화역 바로 코앞에 있어요. 뭐 도보로 3분? 네, 그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초초초 역세권이고 이 마곡 힐스테이트 25평이 최근에 거래된 게 8층 11억 6,500만 원이 찍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물건도 없고 매물 딱 하나 나와 있는 게 뭐 12억 대 후반 12억 8천 뭐 이 정도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거래가 좀 힘들고 한 12억 정도면은 거래가 빠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계약한 이 힐스테이트 신방화역은 9억 9,500 10억이 좀 안 되게 계약을 했는데 일단 시세보다 마곡 힐스테이트 시세보다는 2억 정도 싸게 계약을 한 게 맞고요. 그런데 이게 세금까지 계산하면 정말 싸게 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세금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주택자가 마곡 힐스테이트 25평을 취득했을 때 그리고 나중에 팔았을 때 나오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순수익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 현재 시세대로 12억이 약간 오바돼요. 그런데 12억에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취득세는 약 4천만 원 정도 나옵니다. 중개수수료는 생략하고 그럼 12억 4천만 원에 이 마곡 힐스테이트 25평을 취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고 나서 계속 10년간 거주를 했어요. 그러면 보유세가 연평균 3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대충 10년간 보유세는 3천만 원 정도 나올 거고요. 10년 후에 매도를 15억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5억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뭐 이거 이상 갈 수도 있어. 이거 이하 될 수도 있고 어쨌든 15억에 10년 후에 15억에 팔았을 때 양도소득세는 176만 원이 나옵니다. 계속 10년 동안 실거주를 해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까지 다 감안을 한 거예요. 그럼 15억에 사서 12억에 사서 15억에 팔면 3억에 남는데 이렇게 들어간 비용을 다 빼면 순수익이 이렇게 2억 2,824만 원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엔 신방화역 힐스테이트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9억 9,500만 원의 분양을 받았으니까 이 금액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취득세 없습니다. 임대 아파트라서 아직 분양 전환 받기 전까지는 제 소유권이 아니니까 취득세가 없고요. 그리고 보유세도 없습니다. 이게 꿀이죠. 보유세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보유세가 없고 이거를 제가 10년 동안 계속 거주를 하다가 한 14억 정도에 팔았습니다. 마곡 힐스테이트보다는 조금 시세 낮게 14억 정도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317만 원이 나옵니다. 이거를 분양 전환 받기 전에 그냥 판 거예요. 14억에. 그럼 양도소득세는 계산을 해야 되죠. 317만 원이 나오면 자 순수익이 어떻게 되냐? 무려 4억 183만 원. 와 거의 지금 마곡 힐스테이트 산 거 지금 기준으로 산 거에 비해서 지금 2억 정도 약 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와 대박. 이거 정말 꿀이죠. 이 힐스테이트 신방화역이 분양 전환 받기 전까지는 임대 아파트다 보니까 취득세가 없고 보유세가 없고 이것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게
다주택자들에게는 세제 혜택이 더 크다는 겁니다. 예, 기존 주택 비과세 받는 것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제가 규제 지역에 지금 실거주용 아파트 하나를 보유한 1주택자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주택에 지금 투자를 못 합니다. 뭐 차 떼고 포 떼고 뭐 세금 떼면은 남는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신방화역 힐스테이트 임대 아파트를 꼼꼼히 계산해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저한테 지금 당장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진짜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너무 잘 계약한 것 같습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이 민간 임대 아파트에 대해 추가로 문의하실 부분 있으시면 아래 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디잡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